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한의사회 홍보이사이면서 한의원 원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척추 클리닉으로 한 15년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진료를 하면서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진료 시간 관계상 잘 말씀드리지 못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CJB 웰빙 클럽에서 척추에 관해서, 척추 운동법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 섭외를 듣고서 얼른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자,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있는 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 그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맨날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많았어요. 환자분들이 요즘 척추가 아프신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저랑 먼저 말씀 나눌 때도 제가 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손 드시고요. 또 그리고 이미 수술하신 분도 있고 또 수술을 할까 안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 중에서 7명 중에 1명은 매년 척추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자가 많아요. 7년이면 전 국민이 다 가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희 진료실에 오시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다들 저렇게 고민을 하십니다. 고민을 하시면서 수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시술을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통증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토로를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가 그걸 잘 결정하지 못하고 저렇게 맨날 고민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러면 너무 아프면 수술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수술을 하는 거, 내가 척추가 만약에 아프면 그때는 우리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 침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좀 허리가 더 아파. 그러면 어떤 좀 더 요즘에 좋은 시술들 많이 나왔는데 그런 시술들을 좀 받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너 병원 이렇게 다녀보고 거기서도 다 수술하라 그러면 그때 수술하면 돼.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술을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문제는 임상에서 보면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임상에서 보면은 보통 이 척추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저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은 대뜸 MRI 한번 찍어보시죠. 그러면 MRI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의사 선생님이 권하니까 일단 MRI를 한번 찍습니다. 찍고 나면은 벌써 아이고 이거 크게 터졌네. 이러면 겁이 덜컥 나요. 겁이 덜컥 나면서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긁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는 허리가 아프긴 아픈데 무슨 병인지 알아보러 오긴 왔는데 저는 벌써 입원실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너무 바쁜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더 자세한 질문하기도 뭐하고. 네.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곤 해요. 환자들도 그렇고요. 보통 수술 적응증이라고 하면 척추가 아플 때 우리가 보통 5%에서 10% 정도 환자들이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원실에 올라가시는 그분은 생각해요. 내가 5%에서 10% 안에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요. 그렇게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네, 정말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런 말이 있는데 과연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 척추에 대해서 좀 잘 알고나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선택은 없는 것인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그럼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척추가 아픈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진료실에서 제일 흔히 보는 두 가지 척추 질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는 한의학에서 보는 또 10가지 요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3가지 요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료법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바른 자세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해야지 내 허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척추는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남해대교예요.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네. 남해 하동이랑 남해군을 잇고 있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요. 사람이 옛날에 4발로 기어다닐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화를 했으니까요. 그때는요. 우리 척추라는 것이 저 다리의 상판과도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상판과도 같은 구조였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출렁다리 같은 구조였거든요. 그때는 허리가 저렇게 출렁출렁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직립을 시작하면서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되면서 척추가 원래 다리의 용도에서 저렇게 기둥, 커다란 빌딩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하는 일이 확 바뀐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현대인들은요. 저렇게 변경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힘든데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크레인처럼 일을 해요. 네, 허리를 숙였다, 젖혔다, 그 다음에 오래 앉아서 무거운 걸 들고요. 이러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이렇게 크레인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이요, 아까 말한 대로 출렁출렁이는 다리인데 빌딩이 된 것만도 억울한데 거기에 크레인 역할까지 하게 되니까요. 이거는 정말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사고가 예견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척추는 어떻게 보면 좀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 몸은요, 그런 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또 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은 척추는요, 약간 S자 모양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척추의 저 곡선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곡선은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태아 속에 있을 때는요, 한껏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흉추에서 보이는 C자 곡선이 처음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오고 나서요, 100일쯤 되게 되면 그때 목을 가누잖아요. 목을 가누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경추에 있는 C자 곡선이 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돌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벌떡 일어서죠. 그때서부터 결국 허리에 있는 C자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휘었다가 뒤로 나왔다가 다시 허리에서 쏙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이 구조가요, 우리 허리 S라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옆으로 만들어진 볼륨 있는 S라인이 아니라 사실 척추 자체 앞뒤로 만들어진 S라인이 있습니다. 그 S라인을 잘 만들게 되면은요, 그 S라인이 용수철처럼 작용을 해서 머리의 무게, 상체의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출렁거리는 다리가 어떻게 그 큰 빌딩이 됐는데 견디고 있겠어요? 네, 저 바로 용수철 구조, S자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요, 다 저기 들어있습니다. 저 S자 구조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우리 척추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일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서울에 있는 어느 한 옛날 아파트입니다. 정말 겉에서 보기에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자, 만약에 2층에서 물이 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2층에만 있을까요? 1층은, 저 집의 1층은 멀쩡하겠어요? 1층은 물은 새지 않더라도 다른 일이 있을 거고, 3층은 멀쩡하겠어요? 3층도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하실은 뭐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죠? 내려가 볼 용기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몸의 척추가 그래요. 우리가 보통 허리만 아프다고 하지만은요, 허리만 아픈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척추 질환의 제일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은요, 물론 무거운 걸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저렇게 하시죠? 네,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들게 되는데요. 우리 몸이요, 출렁거리는 다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중기로, 거중기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요, 우리가 꼬리라도 있어서요, 네, 꼬리가 뒤쪽에 있으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면서 어떤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꼬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생자로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절 부위, 그 이음매가 저렇게 틀어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육이 틀어지고 인대가 틀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게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요거는 설명을 조금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척추뼈 구조입니다. 척추뼈 구조인데요. 이런 그림은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는요. 우리 몸에 디스크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려는 게 저 디스크인데요. 저 디스크 사이는요. 원래 구조가 약간 말랑말랑한 고무 타이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겉에는 섬유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 섬유륜이 우리 타이어 역할을 하고요. 그 안에 수액이라는 말랑말랑한 젤리가 들어있어요. 그 젤리가 우리 몸의 디스크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에는요, 혈관이 없어요. 디스크라고 보면 우리가 연골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는 뻘겋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디스크는 사실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양 공급을 받고 노폐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치유를 하는 반응이 계속 일어나야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디스크 사이 위에는요, 위와 아래 약간 스폰지와 같은 연골 성분이 있습니다. 그 연골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판이라고 해요. 이 종판이라는 거는 약간 스폰지 같은 구조예요. 이 스폰지 같은 구조가 위의 척추와 아래 척추가 부드럽게 움직일 때 그 스폰지가 움직입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혈관에서 혈액들이 확산이 돼서 영양 성분을 넣어주고 노폐물을 빼내가는 거예요. 그럼 디스크가 맨날 탄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아까는 무거운 걸 들었을 때 관절이 손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거는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을 때 그때 디스크가 계속 눌리고 있으면서 아코디언처럼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눌린 상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디스크에 혈액이 안 가는 겁니다. 그때 디스크가 손상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바른 자세로 이렇게 제가 딱 앉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들 자세 좋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디스크가 너무 움직이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풀어주세요. 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서 아코디언을 조금 연주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디스크에 혈액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을 너무 과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요. 중간에 보시면 100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를 보실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우리 척추에 느껴지는 강도, 압력을 100으로 나타낸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자세에 따라서 누워 있을 때는 25 정도 압력이 아주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는 허리가 아픈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그래도 물론 아픈 경우는 있지만요. 근데 저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저 중간에 앉는 자세예요. 앉는 자세에 140이 써 있어요. 네. 앉아 있는 게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디스크에는요, 훨씬 많은 압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다는 환자분들한테요, 저희가 주로 하는 말이 자주 서 계십시오. 네. 학생들한테는 서서 하는 책상에서 좀 공부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요, 그보다 더 안 좋은 자세가 있어요.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275점짜리가 있어요. 저건 뭘까요? 앉은 자세에서요, 허리를 숙이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무거운 걸 드는 자세예요. 저 자세가 디스크에는 제일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요, 한의원에 환자가 올 때요, 허리 아프고 목 아픈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세요? 맞아요. 바로 김장철이에요. 김장 끝나고 나면요, 다 아파서 오세요. 네. 그때는요, 다 저 자세로 배추 다듬고 무 다듬고 이런 다음에 그걸 또 옆 사람한테 전해주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네. 안 그래도 피곤한 디스크를 자꾸 돌려줍니다. 자꾸 갈아줘요. 무도 갈고 배추도 어떻게 하지만, 네, 우리 디스크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차트를 쓸 때도요, 그냥 보통은 막 10개 중에 어느 정도 몇 개나 아프세요? 이렇게 묻는데요. 그때는 몇 포기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10포기 했으면 조금 아픔, 그 다음에 30포기 했으면 보통, 50포기 했으면 많이 아프신데 어떤 데는 300포기 했대요. 종갓집. 그러면 옆에다가 기분도 우울하심 이렇게 써놓습니다. 네. 가끔 남자분들도 오세요. 남자분들도 오시는데 남자분들은 열심히 일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잘 보이려고 따라오신 것들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허리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너무 과용하는 거, 하나는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의원에서 많이 보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사실은 척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 몸의 중심, 오늘은 요통에 관해서, 또 요통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는요, 우리가 흔히들 삐어오는 허리에 근육 통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내장에 소화기나 어떤 자궁이나 비뇨생식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그런 내장에서 연유하는 통증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것들이 오래돼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기요통이라는 요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제일 흔하게 보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째가 요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우리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께 이 디스크에 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사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데 오늘은 기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는요, 이건 위에서 본 그림인데요. 저 위쪽에 둥근 부분이 디스크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신경이 지나는 구멍이 있고요. 그 뒤에는 가시돌기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거는요, 저 디스크가 한쪽이 뻥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건데요. 마치 우리 아까 디스크가 타이어 같다고 그랬잖아요. 타이어에 펑크가 난 거예요. 네, 펑크가 나면 바람이 새겠죠. 자, 타이어 안에는 바람이 있으니까 공기가 새는데요. 네, 인체 내 디스크에는요, 그 안에 젤리와 같은 수액이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수액이 뚫고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를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게요, 이 타이어 전체가 낡아서 물론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 달리다가 갑자기 충격을 쾅 받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못을 밟았어요. 그러면 펑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비교적 젊은 20대에서 40대 사이, 40대, 50대 사이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스크 협착증도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디스크 협착증은요, 똑같이 이제 척추뼈가 있고 한데요. 왼쪽에 있는 정상적인 구멍은요, 좀 넓어 보여요. 뒤쪽의 구멍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구멍은 좀 좁아 보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몸에 디스크가 있고요. 그 뒤에 등 쪽으로요,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다리에서 우리 몸 머리까지 신경이 잘 전도가 되는데요. 문제는 저 신경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은요, 마치 이 건물이 좀 낡은 건물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위쪽에서 갑자기 천정이 늘어져요. 네,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아서 우리 머리 위에서 막 눌러요. 그럼 답답하겠죠. 이게 뒤쪽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디스크가 좀 탈출이 돼서 좀 바람이 빠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답답합니다. 바닥이요. 우리 바닥이 낡아가지고요, 자꾸 물이 새요. 그랬더니 여기다 가만히라도 좀 깔았어요. 가만히를 덕지덕지 깔고 그러면 걸어 다닐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네, 우리 척추에도요, 뒤쪽에 황색인대라는 게 있는데요. 그 황색인대가 조금씩 낡아가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럼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요. 옆에 벽이 허물어져서 공사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옆에다 펜스도 치고 막 공사 중이라고 써 붙여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옆으로 더 좁아져요. 디스크에서는요, 옆에는 후관절이라는 관절이 있어요. 그 관절에도 관절염이 옵니다. 그럼 그 관절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위에서 디스크, 뒤에서 인대, 옆에서는 관절이 막 우리를 조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바로 디스크 협착증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오지는 않고 새 건물엔 잘 안 와요. 낡은 건물에 오기 때문에 좀 더 고령의 분들이 잘 겪는다는 거예요. 50대에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물론 젊은 분도 가끔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른 자세와 운동법,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자세가 어떤 건지 우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바른 자세라 말은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자녀분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야, 바른 자세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른 자세가 뭘까요? 네,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른 자세가 뭔지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동법 중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운동법보다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거운 거 안 들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가만 안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운동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아까 목과 허리, 다리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돌탑이에요. 누가 쌓았는지 굉장히 잘 쌓았죠. 저 정도 쌓기 쉽지 않은데, 그죠? 네. 돌탑이야. 그런데 어떤 돌탑은 무너지는데 어떤 돌탑은 저렇게 잘 서 있잖아요. 네. 그 차이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각 돌의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무게중심을 딱딱딱 잘 맞춰 놓으면은요, 그러면 저렇게 잘 세울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몸에도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의 하체, 그 다음에 상체, 머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요. 하체 위에 정확히 무게중심 위에 상체를 올려놓고요. 그 위에 머리를 무게중심에 맞춰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그 무게중심이 뭐냐? 우리 몸에서는요. 옆에서는 아래쪽 고관절 중심이에요. 고관절 중심이 무게중심이에요. 위쪽에서는요. 어깨뼈 중심입니다. 이 두 중심이 일자가 돼야 돼요. 거기에 머리가 중요한데요. 머리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안 되죠. 머리가 딱 올라와 있어야 좋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이 귀예요. 네. 우리 지금 귀 구멍이요. 이 지금 위로 연결한 직선에 딱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 자세가 서 있을 때 바른 자세입니다. 앉아 있을 때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앉아 있을 때도 골반을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귀와 어깨선, 고관절선은 일자가 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뒤에 등받이가 있으면 조금 살짝 뒤로 젖히셔도 괜찮은데요. 네. 지금 다들 바른 자세 하고 계세요. 네. 요 자세가 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물었는데 야 바른 자세가 뭐야? 엄마 나 이거 바른 자세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그러면은 너의 귀의 중심선에서 벗어나 있어. 15도 정도 벗어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정확해요. 네. 말대꾸 못할지도 모릅니다. 꼭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도 서 있을 때 바른 자세라고 하면 머리가, 어깨가, 그 다음에 골반이 다 일자가 되는 자세가 좋구나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제가 직접 찍었어요, 다. 자, 일단요, 저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이 약간 고개가 앞쪽으로 나가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일하거나 아니면은 가사 일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고개가 나가 있었어요. 고개가 내가 나가 있었구나. 바른 자세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뒤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딱 맞도록 바른 자세를 취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뒤로 젖혀줘요. 네, 아까 100일 때 생겼다고 하는 경추에 있는 C자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얼마 동안? 30초 정도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앞에서 당겨서 중심선에 갔다가 뒤로.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30초 됐습니다. 좀 시원하시죠? 네, 잠깐 해도 시원해요. 왜? 고개 숙이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요, 30분에 한 번은 3회에서 5회 정도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 자세, 일단 목 건강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 허리 운동입니다. 허리 운동은요, 허리를 뒤로 이렇게 활처럼 젖혀주는 자세예요. 허리춤에 손을 대고요. 자, 앉은 자세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뒤로 고개를 살짝 젖혀줍니다. 그래서 허리에 우리가 돌 때 생겼다고 하는 허리에 C자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간은 역시 30초 정도. 네, 바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허리도 일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허리에 운동을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 근육은요, 짧아지기가 쉬워요.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짧아진 복근들을요,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근육을 풀어주고 뼈의 관절의 배열을 좋게 해주는 자세예요. 제일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픈 환자예요. 그러면 서서 하기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엎드리시면 됩니다. 엎드려서 우리 옛날에 신문 볼 때 저렇게 했잖아요. 엎드려서 신문 볼 때 이렇게 신문 앞에다 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엎드려서. 그런 경우 있는데 그 자세 잠깐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너무 오래 하시면 좋지 않겠지만 적어도 30초에서 1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힘을 빼고 편안히 누우셔도 좋고요. 이게 두 번째 허리 운동입니다. 자,
어느 나라 소녀인지 모르겠는데요. 중국 소녀들인 것 같아요. 자, 접시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6명이 있는데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몇 번째 소녀가 제일 힘들까요? 네, 맨 밑에. 맨 밑에 아가씨는요, 사실은 이렇게 다리를 돌려서 이렇게 뒷사람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네, 딱 중심에 있는, 네, 두 번째 있는 저 소녀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자, 척추를 얘기할 때요, 제가 접시 돌리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협착증이 나요. 아니면은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요. 척추 분리증이니 전방전이증이니 하는 척추가요, 좀 불안정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 접시 돌리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 접시 돌리기를 우리가 할 때요, 접시 돌리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접시를 한두 개 떨어뜨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 한 명만은 잘 지키고 있으면 접시가 다 떨어지진 않아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있는 소녀예요. 저 소녀가 우리 접시 돌리기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불안한 척추를 갖고 있는 분들이요, 하체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저 접시 돌리기를 하는 것처럼 내 척추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냥 막대기랑 접시랑 붙어있지 않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하체만 튼튼하면 그걸 계속 돌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불안한 척추라도요, 가끔 보면 이분은 수술하셔야 될 분인데 왜 이렇게 허리가 불안하지? 이런데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저런 경우예요. 하체가 튼튼해서 척추를 잘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의외로 수술 안 하고 오래 계세요. 네. 밥만 먹여주면요, 저 소녀도 하루 왼종일 돌릴 수 있고요. 우리도 하체만 튼튼하면 평생 수술 안 하고도 지낼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하체 운동을 뭘 할까요? 제일 많이 권하는 운동은 스쿼트라는 운동이에요. 저거는 엉덩이를 저렇게 빼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저 세 그림 중에 바른 운동 자세는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운동 자세일까요? 네, 맨 오른쪽? 맨 왼쪽? 네,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맨 왼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 자세를요,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코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내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젊은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노인들이 많고, 네,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저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힘들고요. 또 저 자세를 잘못하게 되면 자칫하면 무릎만 상해요. 그래서 저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저 운동은 젊은이들한테는 가끔 말씀은 드리는데, 역시 운동은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자리에 누워서 하는 운동입니다. 저렇게 무릎을 살짝 모으고 앉은 다음에 엉덩이만 들어주세요. 엉덩이를 일자가 될 정도까지만 들어주세요. 그거를 들었다 놨다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든 채로 30초 정도 유지하셔도 좋아요. 뭐가 좋아지냐면요, 엉덩이가 좋아져요. 엉덩이가 애플힙이 됩니다. 애플힙 예쁘잖아요? 네, 엉덩이가 애플힙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많이 하면 애플힙이 돼요. 제가 저거 많이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둔근 강화 운동인데요. 대둔근 강화 운동은요, 저렇게 해서 시간을요, 충분히 20번, 30번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30초, 40초 이렇게 늘려가면서 해주셔도 좋고, 허리가 아프지 않는다면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번엔 무릎 운동입니다. 자, 엉덩이도 강화시켰는데요. 이제 무릎 해야 돼요. 무릎 아프신 분들이요, 무릎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퇴행성 관절이 무릎에 있으신 분들은요, 퇴행성 관절이 무릎에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전에 허리가 아프거나요, 아니면 이후에 반드시 허리가 아픕니다. 네, 왜 그러냐면 무릎이 약하니까요. 퇴행아도 벌써 왔고, 그 다음에 흔들리기도 하니까 약해지기도 했으니까 그래요. 자, 그때 할 수는 있는 운동이 있어요. 보통은 아까 말한 스쿼트 운동 하시면 되는데요, 하는 동안 무릎에 있는 관절 연골이 닳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앉아서 합니다.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앞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에다가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손을 댑니다. 그런 다음에 다리를 쭉 뻗어줘요. 최대한 쭉 뻗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근육은 근력 운동이 되고요, 뒤쪽의 근육은요, 쭉 늘어나는 이완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발을 뒤로 젖혀줘요. 발끝을 저렇게 뒤로 젖혀줍니다.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다리가 쭉 펴집니다. 그 다음에는 10초 정도 이렇게 쭉 내밀어 주세요. 이건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뒤에 우리 종아리에 쥐가 나는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쥐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좌우로 오래 하세요. 뚝뚝 소리 괜찮습니다. 네. 이게 걸으면 더 뚝뚝거릴 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릎은 닳지 않으면서 근육만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 운동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운동법 답니다. 아까 목을 바로 하고 허리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다리를 튼튼하게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아직 환자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저렇게 우리가 가만히 사진을 보면 아까는 그냥 봤지만 지금 저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가 척추 자세가 좋은가요? 확 좋지 않은 자세예요. 네,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고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이걸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만 생각하지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하고 적극적인 치료는 아직 안 해요. 네, 수술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예후가 좋습니다. 저렇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바른 자세가 뭐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는 저렇게 뛰어다니실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요 수술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수술해야 될 때는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근력이 위축이 되고 또 자율신경까지 마비가 돼서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5%에서 10% 그 사이의 사람들만 꼭 필요한 수술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건강하게 운동하셔서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하시는 분들도요. 저렇게 운동을 했을 때는 수술 끝나고 나서 잘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더 건강한 하체, 더 건강한 척추 가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동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